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배경은 제가 요즘 이제 러셀 브랜선의 마케팅 설계자, 그다음에 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까지를 이제 거의 계속 강의를 하고 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요즘 퍼널 설계를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퍼널 설계를 하면서 퍼널 설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고객의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어,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러죠. 육성하는 거를 보내는데 그게 결국은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일방적으로 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공감하는 이야기를 보내고 그 공감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런 행동을 제안을 할 때 사실은 세일즈 레터가 사실 핵심적인 어떤 기반이에요. 그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 이 책을 만났고요. 한 20년 정도 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어,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 대한 DRM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이제 DRM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을 근간으로 해서 고객을 모객을 하고 또 고객을 모객을 해서 그분들한테 바로 세일즈를 하는 형태 또 아니면 지금 DM이라고 그러죠. 그 편지를 써서 거기에 뭔가 세일즈 편지를 담아서 고객을 행동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어때 소비자 행동적 관점에서 그런 또 소비자 행동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루는 마케팅의 중심적인 글들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또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럽니다. 시퀀스 문자라고 그러는데 연속적으로 고객들한테 뭔가 편지를 보내서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거에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게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물이냐 아니면 현재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같은 것으로 보내느냐는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냐 디지털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본질의 어떤 메시지나 뭐 구성 방식이나 이런 데서 전혀 차이가 없고 그런 거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뭐 금단의 법칙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다섯 장이 이루고 있는데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간다 마사노리가 쓴 사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책을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4장 같은 경우도 영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영업에서 여러분도 영업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어봤던 이야기고 뭐 그래서 특별하지 않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금단의 법칙이고요.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가 당신의 비즈니스 깊게 이해시키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여섯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상품 한마디로 어떤 상품인가? 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저한테 그 상품 저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 그 다음에 당신이 만드는 회사의 상품을, 왜 구매할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분노, 고민, 불만, 욕구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묘사해봐라. 그리고, 고객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 불안들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가? 또 아니면 뭐 그들이 어떤 시기심을 나려볼 정도로 압도적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개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게 할 때, 행동하게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기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갭,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갭이 클수록 다른 행동을 하는데 다른 상품을 찾게 되거나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런 갭들을, 현실에서의 갭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 이런 걸 분명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갭들이 결국은 새로운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문장을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마케팅 자동화를 중에 허브스팟을 가지고, 어, 전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운영을 할 때, 담당자들이 한 17명 정도 마케팅 담당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 되게 고객 친화적인 영업 활동 잘하는 사람인데, 디지털을 통해서 마케팅하려면 이걸 푸시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상품, 제품 소개 페이지 보내고, 뭐 기능 보내고, 이벤트 하는 거 보내고,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내고 싶은 거 보내는 건데, 바로 이런 걸 뭔가를,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런 문서를 전달하는 건 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이라는 것들인 거. 지금 이제 퍼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요소인 것 같아요. 퍼널 마케팅에서 처음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가지고 고객이 뭔가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과정들도 결국은 그 자기가 전화번호를 주는 것에 상응하는 뭔가 가치 있는 걸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조차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부터 먼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또한 고객이 자기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 회사 카탈로그 정보, 우리 회사 제품의 기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출발점. 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같이 겪고 있는 고충, 결핍, 미축적 욕구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출발되고 감정에서 출발되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꿀 한 통의 편지입니다. 여기서도 뭐냐면은 핵심적인 이야기 뭐냐면은 결국 고객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저것 옛날 같은 경우도 DM에다가 이제 넣을 때 편지도 넣고 그다음에 카talog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두툼하게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짧지만 이런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보낸다면 오히려 그 발송비를 줄이는 거고 오히려 효율을 더 높이는 거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움직여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표현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혜택에 대한 것, 장점에 대한 것보다는 네가 그걸 통해서 상실하게 되는 걸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반응하게 만드는 효과. 저번에 이제 송 교수님이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은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글쓰기나 아니면 이런 고객을 행동하게 하는 소비자 행동론적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단점, 자기가 잃을 거 있는 손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고객이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속하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홍보하는 때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것들,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을 더 부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행동하게 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회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마케팅 미팅을 하고 마케팅 설계를 하고 실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이제 실천회를 하고 있었던 그 사례를 모은 게 이 책의 어떤 모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모은 게 바로 이 책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결과라는 거는 100%로 예측하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출수,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다이렉트 마케팅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퍼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우리 홈페이지에 몇 명이 방문했어요. 몇 명이 클릭했어요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1000명이 방문하는 것보다 100명이 방문해서 한 명이 매출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1000명보다 100명인데 우리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우리가 뭐 15만 불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반응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지금 이런 퍼널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몇 명이 클릭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행사들이 그래야 자기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얼마만큼 클릭했어요. 얼마만큼 노출했어요. 얼마만큼 이런 쪽을 바라보지만 사실 퍼널 마케팅 핵심은 뭐냐면 몇 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의 리드 중에서 몇 명이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의 클릭 중에 몇 명이 리드로 전환됐어. 이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관점들은 디지털 마케팅의 관점들은 제일 끝단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관점들이고요. 여기 실천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한 예로 참고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상품이라면 30% 정도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상품이라는 12%에서 20%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가 높은 거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반응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에서 20% 정도면은 한 7에서 12명 정도가 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3,000엔이라 그러면 보통 한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광고비가 8만 5천이라면 이렇게만 하면 뭐다? 적자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에서 퍼널 마케팅에서도 광고를 해가지고 한 상품만 팔면 되는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다음 상품, 업세일 할 수 있는 상품을 2차, 3차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총괄 매출이 나오는 상품 자체가 광고비를 상쇄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한 가지 상품을 광고를 해서 이때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상품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를 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게 선행되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퍼널 마케팅에도 똑같은 어떤 핵심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서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뭐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뭐 블로그도 배우고 인스타도 배우고 유튜브도 배워서 열심히 유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한 상품을 못 팔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로 내한테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람을 유입을 시켰는데 유입을 시킨 다음에 무엇을 팔 거고 한번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팔 거고 그 다음에 뭘 팔 거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러셀 브루스는 가치 타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을 사용하게 되면 첫 구매를 유지한다. 퍼널 마케팅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들을 본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샘플을 보내서 샘플을 경험하도록 해서 샘플을 제공을 많이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샘플을 제공해주면 사람 당연히 샘플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사람들은 그 샘플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을 쓰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퍼널 마케팅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에 사람을 리드를 획득한 다음에 뭔가 상품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고 하고 샘플을 이렇게 제공해 줄 때 그 샘플을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쓰게 하도록 1탄, 2탄, 3탄, 4탄 계속 시퀀스로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썼던 경험을 공유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3일 후, 3주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황 중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그 실황 중계를 통해서 샘플을 써보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할 때가 결국 뭐가 중요하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가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메시지를 작성할 때 부정적인 형태의 의문형이더라도 부정적인 형태로 무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품을 주더라도 만약에 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은 내가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들 부분에서는 욕구와 니즈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차를 살 때 차라는 게 내가 출퇴근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내가 오히려 하차를 할 때 그 느끼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욕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배고픔을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그 음식을 누리는 행복함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욕구와 원치와 니즈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증거가 없다면 안 된다. 여기는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고객들의 증거, 고객들의 후기들을 포함하는데 그 후기들이 반드시 뭐다? 이니셜로 표기하는 건 차라리 후기를 보여주지 않는 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명을 하고 만약 실명이 안 되도록 가명을 하고 밑에 표시를 가명을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가명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품을 표현할 때 마음 자세 첫 번째 장입니다. 결국은 이런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인간됨이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물건이 사는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그 신뢰하는 것 자체를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화덕의 1인, 지역의 화덕의 1인이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선언할 때 그 선언에 맞게끔 내가 그렇게 또 행동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부분을 행동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특히 요즘 비즈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마케팅 분석하면 3C 분석을 해서 뭐 고객 분석, 뭐 경쟁사 분석, 뭐 시장 환경 분석, 자사 분석 뭐 이런 걸 해서 특히 경쟁사 분석이 되게 중요하게 어떤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디지털 마케팅에서 보면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고객 분석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결국은 문제를 파는 것 자체가 경쟁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문제지 경쟁사가 싸게 파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퍼는 뭐냐면 이미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교복을 파는 가게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은 매년 교복을 같은 해 1월 달에 팔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은 똑같은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거는 오류를 바꾸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전단지를 만들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단지의 대부분 아까 뭐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도 영업 담당자들이 보내면은 이걸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거죠. 우리 회사의 뭐 제품 기능, 우리 회사의 장점, 우리 회사의 어떤 기능, 성능 이 이야기를 하기 바쁘고 그걸 메일로 보내기 바쁜 거예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전단지에 담는 거는 결국은 고객이 결코 거기에 반응하도록 읽고 싶게 만들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적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할 때 고객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라이벌은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쓰지 않는 나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가격이 내리지만 자신은 오히려 거기 따라서 경쟁사가 내리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경쟁사와 다른 자기만의 가치,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인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물건을 쉽게 파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는 가격을 가장 낮추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고객에게 내 물건의 가치를 더 높게 인지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는 러셀브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감정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뭐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내에 담당 직원들한테 TM을 하라고 그러는데 단지 TM을 걸어서 우리 제품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담당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한테 이런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여기 상회인데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고 빨리 오시면 이런 브라우스 한 장을 무료로 드리고 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혹시 저기 잊고 있을까 봐 우리가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전화를 하라 그러면 직원들도 훨씬 더 전화하는 것 자체를 수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전화를 받을 때도 부담감을 적게 갖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자체가 사소한 거지만 직원들에게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전화 받는 거 부담스럽지 않고 또 그 받아들였을 때 행동하게 만드는 또 똑같은 가격에 대비해서 내가 뭔가 더 누린다라는 인지 가치를 또 높게 만드는 하나의 작동을 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봉률을 높이는 방법. 이거는 이제 그 전에 DM을 보냈을 때 이야기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은 클릭을 하게 할 건가 하고도 어떻게 보면 서로 관련성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걸 스팸 같이 느끼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걸 꼭 읽어봐야 되는데 단장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내 메일함에 남은 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 그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히려 이제 여기서 보면은 DM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여기서는 사내에 이런 저항이 생긴다는 걸 바로 매출이 증가하는 전조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향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7번째 마지막입니다. 반응을 높이기 위한 5개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이 높은 DM이란 결국 고객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고객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행동에 대한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비자 행동론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서 있는 빨간 모자 쓰시고 하얀 티셔츠 입은 분 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바로 자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당장 무엇을 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고객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공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의 한시성,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긴급성과 한시성을 표현을 잘해서 고객들에게 뭔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들, 이런 문구들이 사소하지만 고객들의 행동을 끌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이 아닙니다. 뭐뭐뭐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정지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꼭 편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다 포함된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뭐냐면 일단 자기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쓰는 것 자체가 공감을 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최근에, 마케팅 설계자 같은 경우는 러셀 브랜선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배경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배경이란 뭐냐면 결국 내가 이 제품, 이 솔루션을 선택하게 된 내 스스로가 어떤 이 선택하게 된 배경, 그거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환경의 고민,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나도 이런 고민과 고충과 결핍 속에서 이런 거를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경험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공감을 끌어내는 게 훨씬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하는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폰 툴이라는 건 뭐 여기서 보면 고객을 다음 스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리스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 체험단 같은 경우 고객이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을 남게 된다고 그러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플레임이 들어가는 게 좋고 가능하면 직업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고객들에게 행동을 끌어낼 때 거기에 사진이 후기가 들어간 사람이 사진이 들어가거나 이름이 들어가거나 연락처가 들어갔는데 그게 실질적인 전화번호가 아니고 실명이 아닐지라도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밑에 반응이 달라져요. 이건 실질적으로 A/B 테스트를 했을 때 A/B 테스트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진이 들어가면 좋지만 사진이 안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을 일러스트로 만들어서라도 사람의 형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반응이 크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랜딩 페이지 만들거나 후속 퍼널을 운영할 때 고객의 행동을 끌어낼 때 바로 이건 편집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넣을 때 반드시 이걸 넣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고객 행동들을 끌어내는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의 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카다로그 갖다 넘어가고요. 가능하면 언어 같은 경우는 긍정적 표현, 된다, 할 수 있다 같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죠?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경비를 삭감합니다 보다는 91년에 17%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성을 전달해 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무료로 고객에게 일하게 하는 방법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쭉 테크닉에 대한 건 하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으로 끌어들여 본문을 읽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후킹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부분부터 상대방에게 장점을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M에서 이 DM을 읽었을 때 우리 회사의 장점이 아니라 DM을 읽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진짜 리드와 원칙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안하는 것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 그러니까 후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있고 어떻게 행복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모든 결정을 장점. 그러니까 결정을 장점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꼭 부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 여기도 이제 뭐냐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송이 느리지만 훨씬 더 고객에 만족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준비하는 걸로 정성을 준비해서 한다라는 것. 즉 그런 단점을 오히려 강점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바꾸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모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리와 시각과 감각을 모두 곁들여서 독자에게 속도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와디즈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디즈에서도 음식이나 아니면 그죠? 이런 것들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 사야 되는 거니까 마치 GIF를 이용해서 마치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고 냄새 맡아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구매 전환율에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찬가지 어떤 이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되게 중요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확신하게 만드는 보증을 한다. 보증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30일 이내에 환불 해줍니다. 뭐 요즘 뭐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꽤 비싼 강의지만 3개월 내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시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뭐 좀 조건이 까다롭게 붙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00% 환불해준다는 그런 내 지금 이걸 사더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산 거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가 나면 그때 언제든지 환불하셔도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내걸죠.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신으로 다급함을 끌어내는 거, 결국 마지막에 긴급성과 한시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서 끌어내는 것. 이거는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랬지만 온라인 때는 이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콜투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CTA라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의 기쁨의 소리를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팔 물건을 즉석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산 사람은 또 구매자가 되고 또 구매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늘 강조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 때는 하나를 구매한 사람들에겐 그 다음을 판매하고 그 다음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신속하게 제안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마케팅 설계를 할 때도 퍼널 마케팅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거를 업셀이나 크로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다운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고객 행동에 따라 추가적인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 이게는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상품 판매에서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장 읽히는 DM, 쓰레기통에 지킹하는 DM.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읽히는 메일, 읽히는 문자, 읽히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지루한 DM은 어떤 고객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루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고객이 읽고 싶은 걸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2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런 20대 여성을 알 수 있냐고 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걸 오히려 20대 여성이 즐겨보는 잡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0대나 주로 보는 뭐 쇼폼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언어적 법칙들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M은 길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니까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랜딩 페이지를 할 때 랜딩 페이지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실 길고 짧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짧은 거 자체가 고객이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을 계속 끌고 갔으면 길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와디즈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말 들어가는데 한 1분은 걸립니다, 진짜. 그런데도 끝까지 읽혀요. 그게 바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DM은 짧게 하는 게 좋지만 고객을 실질적으로 매장까지 올 때 이때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게 하는 게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질문하는 것,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으면 더 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우편으로 보냈는데 무차별 DM으로 10%의 반응을 얻어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보면 0.23%, 0.02, 0.23%의 구매 전환율이 나오는데 무려 10%나 육박했다라는 이런 걸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성공했던 것은 오퍼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뭔가 행동하도록 하는 우리 오퍼라는 건 요즘 리드 마그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객이 뭔가가 리드 마그넷을 줘서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걸 제안을 해주는 거죠. 무료로 뭔가를 주는 걸 할 때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무료로 줄 때 오퍼를 만들 때 무료로 주는 거 누구나 주는 걸 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사실 그 랜딩 페이지에 고객의 정보를 남기느냐 안 남기냐라는 거에 성공의 승패가 좌우되는 건 바로 리드 마그넷이에요. 결국 고객이 내 이 정보를 주고도 이건 꼭 있었으면 해. 머스트헤브한 그런 정말 내가 주기에 너무 아깝고 돈 받고도 주기에 아까울 정도의 그런 걸 주셔야 돼요. 이제는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 정보를 확보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바로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료가 될 때 고객이 감동한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객에게.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걸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를 읽으면은 고객에게 이득이 생긴다.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그죠? 자기 고충이 해결된다. 자기 욕망이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때 당시도 이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구매 제안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퍼널 마케팅 핵심은 뭐냐면 고객한테 언제 구매 제안을 할 거냐가 핵심인 거예요. 언제 어느 타임에 내가 제안하면 고객이 거절하지 않고 구매가 행동을 하게 할 건가가 사실 퍼널 마케팅 설계하는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타이밍에 한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제안을 하면은 10개뿐만 아니라 20배, 50배 효과를 거둔다고 바로 20년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아주 스마트한 구매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고객에게 집에 있을 때 보내느냐,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내느냐, 사무실 때 보내느냐, 퇴근할 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구매 결정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바로 맥락인 겁니다. 자, 단 8시간 만에 10억 엔을 버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M만으로 어깨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DM 그거 되겠어 하는 업종, 막 건설업, 그죠? 건축업, 이런 쪽이 바로 이때 당시 DM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B2B 비즈니스, 꼭 인적 판매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5만 원 이하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품은 쿠팡이나 그죠? 스마트 스토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고부가가치가 되거나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객한테 육성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잘 공략해낸다면은 바로 그 치열한 레드오션의 경쟁에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률 42%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객은 샘플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회사들이 샘플을 보내지만 정작 그 샘플을 사용하게 만드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황 중계, 아까 실황 중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샘플을 통해서 효과를 얻은 사람의 경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샘플을 쓰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슈퍼 DM 11가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봉투에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읽어봐 주세요 라는 빨간 글씨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랜딩 페이지에 있을 때 콜투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환율이 꽤 많이 달라져요. 콜투 액션을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하면서 바꿔보면은 정말 성과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어떤 제안을 할 때 콜투 액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 셀레테의 그 길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내용이 길면 길수록 반응도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만큼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자기 공감을 하고 깊이 이해를 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훨씬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4페이지는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프라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4페이지가 아니라 40페이지까지 길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은, 그럼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40페이지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벡터 색깔을 사용한다. 뭐 여기서는 이제 편지를 쓸 때 편지 안에 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랜딩 페이지 만들 때 폰트나 아니면 컬러나 이런 거 쓸 때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2가지 이상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폰트 타입도 그렇고, 그죠? 아니면 뭐 전체적인 컬러도 그렇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죠. 숫자를 넣는 게 구체성을 더한다. 그다음에 고객의 불신감을 선점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의심들 있죠. 불안들, 그걸 오히려 말로 꺼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그 고객의 마음에서 그 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미리 고객의 의심, 불안, 그죠? 이런 요소들을 꺼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편지에서 고객을 향한 이점을 명확하게, 고객이 이걸 통해서 당신이 누리게 될 이점, 해결된 문제,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걸 혜택, 결과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구매 제약을 이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추천을 하지 않지만 신뢰감이 형성된 고객한테는 이런 것들을 유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에게 판단에 맡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뢰감이 형성된 고객들한테는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대라는 말은 언제든지 써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자신감을 느끼도록 앞에서 마찬가지로 반품 걱정, 우리는 반품을 일전 이유도 묻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제품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구매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한답니다. 단 한 사람 최대 살 수 있는 게 6번까지밖에 더 이상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정시켜 주는 거죠. 와디즈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리워드를 설계할 때 뭐 슈퍼 얼리버드 이런 걸 정하거든요. 슈퍼 얼리버드는 오히려 뭐 20명 한정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20명보다 그다음에 얼리버드 할 땐 한 5% 정도 차이가 나면서 얼리버드는 한 100명 이렇게 해서 초기에 빨리 뭔가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포인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출신 부분에서 눈에 띄도록 해서 여기서도 뭐냐면 결국은 샘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편지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내고 매장을 오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나 바로 20년 지난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방식이 오프라인이냐 종이냐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뿐이지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고 고객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뉴스레터가 발행하는 게 낫다. 진흥회여도 발행하는 게 낫다. 20년 전에 이미 뉴스레터는 진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뉴스레터가 진흥회라 아니 메일이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만 요즘 메일 효과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왜? 메일을요 모바일에 써요. PC가 쓰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또 메일 오면 띵 알람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메일이나 사실 오픈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왜? 문자 오픈율이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메일 오픈율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뉴스레터가 진흥회여도 발행하는 게 낫다. 뉴스레터를 발행하지 않는 거는 현금을 사라지는 불타고 있는 현금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한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뉴스레터는 뭐다? 재구매율을 올리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러셀 브런슨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객들한테 정보를 받아낸 다음에 제가 실제 기업에서도 봐도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고객 정보를 받으면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하고 똑같은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처음 고객의 리드를 만들어서 내가 이 고객에게 뭔가 단기적으로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보내는 뉴스레터와 그냥 이미 1년, 2년 지난 고객 뉴스레터를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방금 따뜻한 뭔가 고객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예요? 단기간 내에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제안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보내는 거는 일반적인 뉴스레터하고 달라야 돼요. 거기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행동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서 고객이 구매 제안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건 일반적인 뉴스레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목표를 두고 고객의 행동으로 가도록 하는 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고객이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고객, B2B 회사에서 100명의 고객이 만약에 따뜻한 고객이 있는데 그중에서 14% 정도가 전환이 된답니다. 인적 영업을 막 해서도 그렇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폴치는 안 되죠. 온라인에서 전환율은 뭐예요? 평균적으로 2. 얼마죠? 클릭 대비 전환율이 몇 프로가 안 돼요. 이 평균적으로 1.7%고요. 잘 나가는 쇼핑몰이 한 2.7%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고객 정보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DB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 쌓아놓거나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런 고객들, 내가 구매 제한을 하려고 했던 고객이 아니라 이미 구매 제한을 했다가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된 고객들한테 보내는 것들, 이런 고객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뉴스레터는 뭐냐? 바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섞이면은 뉴스레터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결국 효과적인 뉴스레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뉴스레터는 뭐다요? 제품을 재구매하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누락된 고객을 다시 따뜻한 고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 오해가 뭐랬어요? 자신의 상품을 가려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 뉴스레터는 뭐냐? 내 상품 홍보 매체로 쓰고 있어요. 뉴스레터는 사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유사 체험을 일으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품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 지금 똑같이 유효한 겁니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매상이 오른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래요. 뉴스레터를 보내는 목적은 단기적인 매출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다? 시퀀스 메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시퀀스 메일, 단기별로 목표를 명확히 정해서 5차, 6차 정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안해서 구매 제안을 하는 것 자체의 단계 메일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누락된 메일들은 매출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매상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이탈을 막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 날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판매를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도움 주고 싶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그냥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고객에게서 싹을 틔워 매출을 올리는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고객이 바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뉴스레터를 보내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 1년 후 그분들이 다시 따뜻해져서 다시 퍼널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치 제안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키운다는 관점이 바로 열쇠가 뉴스레터의 열쇠다. 오늘 제가 발제한 것 중에 핵심은 어쩌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발제하는 건 듣는 거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자, 뉴스레터 효능이 아주 많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한 개만 아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뉴스레터를 발행해도 도통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보내니까 잘 안 올라요. 뉴스레터를 뭐냐? 시퀀스 메일처럼 쓰니까. 왜? 계속 내 상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아예 차단이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면은 매출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노하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노하우라는 것들을 정말 고객이 봤을 때 노하우로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레터를 많이 발행하면 그게 결국 정보가 돼서 하나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거고 하나의 어떤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고객이 먼저 말을 고른다. 실제 오랫동안 뉴스레터를 하신 분들은 결국 고객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브랜드가 되고 그게 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고객이 필요할 때, 그죠? 바로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고, 바로 그런 신뢰를 만드는 게 바로 뉴스레터의 장기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상품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이야기 그 중심을 통해서 가끔씩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의 어떤 형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을 장착하게 되면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 내가 있는 곳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커뮤니티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탈을 방지하는 것. 바로 이 뉴스레터의 가장 큰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쉽게 간단하게 그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이야기 쓰지 마라. 그죠? 우리 상품 중심의 어떤 그런 카탈로그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적응 못하면 차라리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낫다. 전문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단기간 비즈니스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던 회사가 없는 방법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다는 두 번째 신뢰 없는 방법이 직접 사장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신뢰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이런 어떤 뭔가 이런 제안이 되게 중요하다면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메시지가 고객에게 되게 뭔가 행동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또 행운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행운과 관련된 어떤 경품을 활용하면 고객의 반응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한테 철저하게 기버하는 정신으로 뉴스레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정보를 주고 내 정보, 내 거 판매가 아니라 내 잠재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알토란 같은 정보들, 가치 있는 정보들을 아낌없이 기버하고 또 기버하는 정신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즉, 우리가 지금 디지털 마케팅에서 퍼널 마케팅이나 마케팅 자동화 핵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구매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이 처음 만나서 바로 살 준비가 되지 않는 고객들, 그런 고객을 먼저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이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뉴스레터는 바로 따뜻하게 데워진 고객이 아니에요. 차가운 고객들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그 고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목적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레터를 엔진을 삼는 방법. 독자들을 팬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어떤 기자를 팬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송글씨 같은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글 자체가 내 실제적인 내 이야기, 나의 경험, 나의 실수, 정말 내한테 편지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공감을 시킨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공감하고 신뢰감을 갖고 관계가 형성되겠죠. 자, 무료 특전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걸 통해서 팬덤을 이름을 정하는 여기서 팬덤을 이제 한 회사는 지디라라는 팬덤의 이름 요즘은 그 팬덤 이름들 다 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도 그런 걸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감성적인 사진 사람들은 결국은 감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구매 행위는 감정을 거두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셀 브루스도 그런 말 했죠. 사람들은 감정으로 구매하고 난 다음에 그 구매 행동 자체를 뭐다? 이성으로 자기 구매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그때 당시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미 그 시대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능하면 우리 제품과 관련된 거 서비스와 관련돼서 유명인들이 있다면 그 유명인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고객의 목소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목소리를 취합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고 거기에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눈에 띄는 신청서를 만드는 것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콜트 액션을 통해서 폼에다가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정보를 줘서 고객의 리드를 획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선택하면 오히려 선택 장애를 얻기 때문에 랭킹을 만들어준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고객이 쉽게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추천 상품, 신제품, 뭐 랭킹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뭔가 캠페인하는데 이건 나한테 당첨될 리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이벤트, 뭐 실시간 이벤트 결과 나오게 하는 것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바로 추첨하면 꽝 없음 이런 이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뉴스레터는 하나의 미디어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미디어가 되려면은 사회사와 서로 협력 마케팅, 대우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되고 이 네이밍이 결국은 구매 결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한번 팔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팔고 또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그 계획. 우리는 가치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셀, 크로스셀, 다운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마케팅이 단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비자들 와서 알아서 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고객 모으려고 마케팅 열심히 공부하고 또 광고비 쓴단 말이에요. 이미 산 고객을 한 번 더 사고 또 사게 만드는 거에 대한 계획. 거기에 정말 많은 고민들과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 전략들은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100배, 100배 큰 마케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매자 한정 특별 우대 상품 할인 계획을 준비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한 영업매는 이걸 간단히 볼게요. 여기 핵심 뭐냐면 애원하는 고객이 되지만 오히려 고객한테 당당하고 오히려 더 고객한테 고객의 행동에 거절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준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뭐 간단히 읽어보시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노예같이 하는 그런 영업 활동은 가장 실패하기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만나봐서 고객한테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내 서비스, 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의향이 없느냐 판단을 하고 오히려 더 거절을 하면은 오히려 더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 시간을 더 투여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업 방식을 영주 영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부분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명을 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잘해봐야 5명, 5명 전환율이 되게 높은 거죠. 2, 3명밖에 고객을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온라인에서 똑같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실 구매 전환율 아까 잘 나가는 쇼핑몰 2.7%라고 그랬어요. 클릭 대비.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마케팅이 주목되어 있는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퍼널 마케팅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리드를 따내고 그 100명의 리드를 한테 다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중에 관심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을 구분하고 관심 있는 고객을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된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제안을 하고 더 가치 있는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모두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좁혀나가고 좁혀온 고객한테 더 집중하려는 것이 그때의 마케팅이나 지금 마케팅이나 똑같은 어떤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읽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들이고요. 10분이면 신뢰관계 살 수 있고 여기서 뭐 답이 안 오면 바로 다른 고객들로 가는 거. 그리고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절당하는데 누구나 힘들거든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거절당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 거절당하는 걸 우리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당신에게 쓰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내가 또 새로운 고객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당신의 그 거절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간다 마사노리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읽어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